안녕하세요. 통통 튀는 노르웨이 통통맘입니다. 오늘은 한국과 노르웨이 비교 시리즈 2탄. 한국은 있다, 노르웨이는 흔하다, 노르웨이는 많다입니다. 첫 번째, 스키장. 한국에는 전국에 15개 정도의 스키장이 있다고 합니다. 강원도에 8개, 경기도에 5개, 전라북도에 1개, 경상남도에 1개. 그럼 노르웨이는요? 스키장이 많습니다. 스키장이 흔합니다. 노르웨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스키를 신고 태어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스키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아장아장 걸을 때부터 스키를 신기우기도 하는데요. 그때 스키는 우리가 아는 다운힐 스키가 아니라 크로스컨트리 스키입니다. 노르웨이는 전국적으로 한 125개의 스키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네가 좀 크면은요, 뒷산에 스키장이 있습니다. 그때는 슬로프가 2-3개 정도인 스키장인데요. 아이들이 멀리 가지 않고서도 동네에서 친구들끼리 이렇게 스키를 탈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가봤던 3개의 스키장을 소개해 볼까요? 수도 오슬로에는 슬로프가 18개 있는 오슬로 윈터파크라는 스키장이 있습니다. 시내에서 대중교통 버스를 타고 30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햄세다 스키장은 스칸디나비아에서 가장 높은 고도 1500m까지 올라가는 슬로프를 포함해서 50개 정도의 슬로프가 있는 스키장입니다. 트리스 스키장은 3개의 산에 걸쳐서 67개의 슬로프가 연결되어 있는 노르웨이에서 가장 큰 스키장입니다. 가장 긴 슬로프는 5,400m 정도라고 합니다. 어떠세요? 노르웨이 스키 타러 한번 와보시지 않으시겠어요? 두 번째, 전기차. 한국에서도 종종 전기차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국내에서는요, 전체 차량 대수의 0.3%만이 전기차라고 합니다. 그럼 노르웨이는요, 흔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오슬로가 좀 더 흔한 것 같은데요. 2019년 노르웨이에서 판매된 신차의 43%가 전기차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2019년도에는 전체 차량 등록 대수의 9%가 전기차일 정도로 전기차 보급률이 높은데요. 이러한 배경에는 정부의 전기차 우대 정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는 전기차를 구매 시 25%나 되는 부가세를 면제해주고 또 특별세도 면제해주고요. 거기에 주차료 할인, 통행료 할인, 그리고 버스 전용 차선 이용이라는 다양한 혜택을 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를 구매했습니다. 현재 14,900개의 공공 충전소가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길거리에서도 어느 정도 쉽게 충전시설을 찾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수력발전. 한국은 전국적으로 10개의 수력발전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노르웨이는요? 노르웨이는 전기 생산의 96%가 수력발전으로 이루어집니다. 지형적으로 폭포가 많아서 일찍부터 수력발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노르웨이는 1660개의 수력발전소가 있으며 노르웨이는 유럽에서 가장 큰 전 세계 6번째 수력 생산국입니다. 수력 발전으로 전기를 생산하다 보니 계절에 따라서 전기료가 달라집니다. 비가 많이 왔거나 눈이 많이 오면 전기값이 싸지고, 비가 오지 않거나 눈이 적게 온 겨울은 전기값이 올라갑니다. 네 번째, 연어. 한국에서도 토종 연어가 동해안 하천에 서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연어 양식에 성공해서 한국에서도 양식 연어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럼 노르웨이는요? 한국에서도 연어 드시는 분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의 연어를 노르웨이에서 수입하고 있는 건 아셨어요? 노르웨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연어 양식 국가입니다. 2018년에는 130만 톤의 연어를 양식 생산했으며 2019년에는 110만 톤의 연어를 양식하여 수출했다고 합니다. 한국은 이 중 4만 톤을 수입했다고 하는데요. 노르웨이산 연어 여러분이 드시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아이들의 스포츠 활동.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태권도나 축구나 수영 같은 스포츠 활동을 많이 하죠. 하지만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갈수록 시간이 없어서 공부 때문이나 과외를 가느라 시간이 없어서 스포츠 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노르웨이는요? 노르웨이에서는 국영수 과외를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학과목 과외는 거의 하지 않고 있고요. 단지 스포츠 과외는 엄청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 초등학교 아이들은
한 1개에서 3개 정도의 스포츠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스포츠마다 그 트레이닝 시간이 일주일에 1번에서 3번 정도 있으니까 만약에 애가 2-3개만 하더라도 매일매일 하루에 뭐 2개 정도씩 가서 스포츠 하느라 너무 바쁩니다. 6살에서 12살 사이의 아이들의 80% 이상이 1개 이상의 스포츠 활동을 한다고 나와 있고요. 2017년 조사에 따르면은 청소년의 93%가 자라오는 동안 1개 이상의 스포츠 클럽에 속해봤다고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스포츠 활동을 한다 해서 부모는 편한 것만은 아니에요. 스포츠 경기, 특히 뭐 축구나 핸드볼이나 이런 경기가 많은 스포츠는요, 부모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요. 경기가 있으면 부모들이 가서 이렇게 경기 도중 기록을 지원한다거나 심판, 보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음식을, 케이크나 과자나 음료수를 판매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축구 같은 경우는 밖에서 많이 해야 되니까 부모들이 이렇게 우산을 쓰고 아이들의 경기를 지켜보는 게 흔한 현상입니다. 이렇게 노르웨이에서는 아이들의 스포츠 활동은 많이 장려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부모들의 서포트도 대단합니다. 6번째, 꽃집. 한국에서는 꽃집을 잘 안 갔습니다. 물론 제가 꽃을 그렇게 많이 사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꽃은 특별한 행사 때나 이렇게 사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니면 기분이 진짜 뭐 울적하거나 이쁜 꽃을 봤을 때만 그 화분 1-2개 정도를 샀었는데요. 노르웨이는 사람들이 꽃을 슈퍼에서 우유 사듯 이렇게 흔하게 살 수 있는 품목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슈퍼에서도 꽃을 살 수 있고요. 꽃집의 수도 한국보다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처음에는 신기했거든요. 인구가 우리나라의 10분의 1인데 꽃집이 이렇게 많나?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쇼핑센터에는 꼭 꽃집이 있고 층마다 꽃집이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노르웨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꽃을 많이 살까? 날씨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요. 노르웨이가 아무래도 겨울도 길고 또 한 11월 달부터는 어두워지는 게 한 3시, 4시면 어두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꽃을 많이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꽃가게가 아주 흔합니다. 오늘 영상 재미있으셨어요? 그럼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그런데요, 구독은 한 번만 누르면 되는 거 아시죠? 구독을 자꾸만 누르시면은 구독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구독은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